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닥 좋은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켰어야, 그리고 이 추세선을 지켰어야 이렇게 가야 다음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를 너무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우려가 그대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추세선까지도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뭐 이런 데 봐야겠죠. 7만이라던가 6만 8천, 뭐 6만 4천 이런 데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면 또 저점이 되냐 하면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지점이 올 때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반등이 오면 좀 덜어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저점이었네 하는 그 지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보시면 이 RSI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 지점에 왔다고 저점이다 그게 아니고,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 이때가 RSI는 제일 낮아요. 근데 저점은 이때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기도 물론 뭐 여기는 이때가 최저점이고 가격도 최저점이긴 하지만 꼭 이런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주봉상으로 RSI가 막 이렇게 극도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보면 2015년에도 여기 있죠. 그리고 18년에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022년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간다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때도 보면은 뭐 26까지 떨어지고, 여기도 뭐 보면은 한 29, 여기도 뭐 한 28 이러는데, 지금은 한 34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20대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이 지점까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한 7만이나 6만 중반대, 요때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지점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 이 지지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휩소로 강하게 깬 다음에 가던지, 뭐 그렇게 되면 5만대도 살짝 건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너무 열리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가격대를 어쨌든 횡보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바람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빠르게 반등한다 그러면 빠르게 떨어져요. 우리가 이때 봤던 모양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끝나면 사실 다행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고, 조금 아쉬운 건 금이 요번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등을 다시 주고 있다는 거, 나스닥도 많이 말아 올렸다는 거. 그래서 이 반등을 어쨌든 반등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서 비트는 뭐 횡보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반등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계속 가야 이게 이제 시장이 반전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좋은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래서 뭐 업비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몇몇 알트들이 뭐 반등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싱크 같은 것도 보시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급등했다가 급락이 팍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라서 주요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고, 뭐 알트장이 온다 이렇게 보기에도 아쉽고요. 그리고 도미넌스 역시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알트장이 온다라고 보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테너 도미넌스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대로 마감이 된다면 여기서는 하락 다이버가 뜨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렇게 떠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여러모로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런 자리들 혹은 그 밑에 자리들 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6만대라든가 5만 중후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뭐 접근한다 그러면 천천히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보시면 뭐 베어 마켓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요 밑으로 가야 뭐 끝난다 이런 지점이 오는데, 아직 그 밑으로 가려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횡보가 필요했다고 하는 게, 이 선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으면 이 바닥 구간이 어쨌든 좀 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횡보를 이런 식으로 좀 오래 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이걸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사이클이 4년 주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점이 명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진행된 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 구간이 뚫렸을 때는 항상 이런 지점들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이게 한참 남았을 수도 있어요, 약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뭐 시장이 망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한 발짝 멀리서 보는 건 필요하지만 시장을 완전히 떠난다기보다는 그렇게 보다가 좀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천천히 매집을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음 불장이 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매도를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본전 생각나는 거 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경우에 이미 졸업하거나 큰 수익 내는 사람 보고 그 사람들이 결국 버티니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버티니까 되나 보다 하고 버티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시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시즌으로. 이제 그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실 이럴 때가 기회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뭐 한 5만 대까지 떨어진다고 해보면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매수를 막 엄청 와장창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가야 돼요. 조금씩.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발짝 멀리서 시장을 바라보면 당장 안 사고 싶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뭐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4년 주기 사이클이 반감기랑 운 좋게 걸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 PMI, 뭐 경기 확장 지수, 뭐 경기 국면 지수 이런 것들이 좋아질 때 비트도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초록 색깔이 뜬 시점 이후부터 비트는 공교롭게도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지나봐야 누가 정답인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보 RSI 기준으로 30 정도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지점 이후에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물론 요때 바닥이 형성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 30이 됐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도달이 안 됐으니까 근접이잖아요, 근접.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금이 4년간의 횡보로 급등을 했고 은이 5년간의 횡보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5년간의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쨌든 장세가 좀 끝난 다음에 만약에 비트가 횡보나 하락을 끝내고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더도 좋은 그림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저점일 때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리움도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면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건 여기서 반등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보시면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야 완전히 항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극도의 가격을 떨구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극도로 지루하게 횡보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수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도까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지지선이나 이런 게 다 깨요. 근데 거기가 뭐 바닥이었던 거지.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미친 듯이 횡보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반등보다는 좀 횡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긴 횡보를 끝나고 바로 이렇게 뛰쳐 올라갔듯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양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생산 비용 모델보다 낮아졌다. 이게 뭐 사실 꼭 저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나름 유의미한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세 전망, 약세 전망 다 있긴 한데 약세 전망이 아직까지 좀 크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무게중심을 좀 두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기회다라고 하지만 DCA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특이사항 있으면 또 언제든지 영상 찍을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